오늘은 조용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달려왔던 그 시간들. 당시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집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을까? 자식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불편해지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고민한 주제, 바로 인간의 욕망과 고통, 그리고 평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철학자가 평생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 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가 뭔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어도 또 다른 것을 바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욕망 또는 갈망에 가깝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갈증 같은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밥을 먹어도 또 배고프듯이 무언가를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그 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권태로워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넓은 집, 자식들의 성공, 주변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을 위해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기쁨은 잠깐이고 금방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며 끝낸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욕망으로부터의 거리두기였습니다. 욕망이 만든 인생의 파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욕망이라는 파도를 타고 온 여정이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취직이 절실했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겨우 합격하고 나면 기뻤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월급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승진이 안 된다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집이 필요했습니다. 전세금을 모으고 대출을 받고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그 뿌듯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은 더 넓고 다른 동네는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서는 또 다른 욕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고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었고 대학은 꼭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대고 과외를 시키고 밤늦게까지 아이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그 끝없는 수레바퀴 안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 욕망이 필요했습니다. 욕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을 지키지도 자식을 키우지도 삶의 기반을 다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욕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집착이 되고 불안이 되고 비교가 되면 그때부터 욕망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우리를 평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보이는 것들. 그렇다면 욕망이 줄어들면 무엇이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욕망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욕망이 줄어든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더 명료해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비교에서 해방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안 했고, 동창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작은 집에 살고, 형제는 자식이 잘 됐는데 내 자식은 평범하고, 이런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욕망이 줄어들면 비교가 의미 없어집니다. 굳이 남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둘째,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욕망이 강할 때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밤새 화가 났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해서 잠을 못 잤고, 친구가 나를 안 챙기는 것 같으면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줄어들면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나를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상처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셋째,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욕망이 있을 때 관계는 복잡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계산이 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줄어들면 관계가 순수해집니다. 이제는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사람과 편하게 만나면 됩니다.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질은 깊어집니다. 넷째, 고독이 외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망이 강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계속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줄어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평화로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시간,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서도 충만하다. 다섯째,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의 자유를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늘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고, 다음 달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 기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동시에 현재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특별히 나아질 이유도 없고 크게 나빠질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냥 하루하루가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 아침밥을 먹었고, 산책을 했고, 책을 읽었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 하루가 평범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마음의 평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덤덤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다릅니다. 그는 행복을 긍정적인 무언가의 획득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뭔가 큰 기쁨이 있는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하거나 자식이 성공하거나 하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오히려 작은 불안이 없는 하루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점심을 먹을 때 식욕이 있고, 오후에 산책할 때 날씨가 좋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한 것. 이런 하루가 쌓이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격렬한 기쁨의 연속이 아니라 작은 고통들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이 평온입니다. 정원을 가꾸는데 꼭 남보다 예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꽃이 피는 게 신기하고 예쁘니까 가꾸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색을 칠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욕망 없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성취를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노년의 평온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평온입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막상 욕망을 내려놓으려니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60년, 7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욕망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억압하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또 비교하고 있네. 아, 지금 내가 자식 걱정에 불안해하고 있네. 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욕망의 힘은 약해집니다. 욕망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 거야. 친구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도 부럽다가 아니라 좋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에게 뭘 보여줘야 합니까? 편한 옷 입고 편한 표정 짓고 편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견뎠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자식을 키웠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웃을 날도 있었고 울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특권. 이것은 살아온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 요란하게, 화려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깊이, 평온하게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밥 한 끼가 맛있다고 느낄 수 있고 산책길에 피어있는 꽃 하나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것에 있다고. 진짜 자유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평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동시에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할 때, 더 이상 갖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비울 때, 더 이상 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일 때, 비로소 우리는 평온을 만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바랐는가? 그 바람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했는가? 내일은 무엇 하나를 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욕망의 소음이 잠잠해진 마음, 비교와 불안이 사라진 마음,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여러분이 이미 가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아왔으니까요. 충분히 애썼으니까요. 이제 충분히 쉬어도 되니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잘 내려놓은 하루이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벼운 저녁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